오후 6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아 멍든 하루였나요? 혹은 기분 좋은 칭찬을 받고 날아갈 듯 기쁜 하루를 보냈나요? 누구나 처음 맞는 청춘은 어설프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지나가는 내 청춘을 후회하는 마음은 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고 내 마음에 멍이 드는 순간도 옵니다. 처음 사는 인생이라는 거 알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때 나는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미안, 나도 오늘을 처음 살아봐서 그래. 다른 이에게 주었던 상처와 나의 상처가 아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맞는 청춘을 찬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나는 어설픔을 받아들이고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보석 같은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태그합니다. 여기는 타임태그, 저는 DJ 하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태그 2화의 메인 DJ 하오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주 거대한 빅 이슈가 있는데 저 먼저 말해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사실은 여기 어디 가서 말 안 하는 건데 처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취업을 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와, 진짜 축하해요, 네, 하은님. 드디어. 와, 진짜로. 대박. 네, 제 인생 그래프에 이렇게 없던 건데 갑자기 딱 돼가지고 지금 눈코 뜰 새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바쁘고 피곤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 혹시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직종으로 취업하신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자랑스러운 거니까요. 이게 네. 제가 방송국 막내로 들어가가지고 방송국이 방송국이요? 이게 어디라고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꽤 크고 유명한 데예요. 서울 한복판에. 와, 제가 그래가지고 막 엄청 혼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방송국에서 혹시 어떤 일을 조연출 뭐 제작 보조 이런 느낌이니까 약간 좀 여기 방송 이제 콘솔들 만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와, 그런 거 지금 진짜 배우고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하은님. 이리저리 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시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회장님하고 이제 채콩님하고 또 여러모로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야 뭐 해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죠. 다른 분은 저만큼 다이나믹하게 지내시는 분 없나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금 아직 대학생이니까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준비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또 알바도 하고 저도 좀 뭐 하우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힘드시죠. 채콩님 궁금해요. 요즘 저는 아까 제가 막 찡찡댔잖아요. 과제랑 퀴즈가 많다고. 네. 아직 전 같은 하우님이랑 같은 나이인데도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정반대 그쵸. 궤적을 그리고 있죠. 저는 지금 과제랑 퀴즈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해방된 지 오래고요. 진짜 너무 부럽고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와중에 또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요? 축하드려요. 네. 저희한테 바로바로 말씀하셔야죠. 아니 근데 채콩님도 축하드릴 일이 있고 하우님도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아, 저는 경사.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아유. 남자친구도 없고 취업도 못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네, 뭐 어찌저찌 다들 3월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청춘이라 그런가. 아니 근데 하우님도 청춘이잖아요.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저 20대였죠. 그래서 네, 30대 아닙니다. 30대 아닙니다. 겉보기랑 달라요. 바로바로 오늘의 주제랑 연결되는데요. 오늘 주제 바로 20대입니다. 이거 빌드업이에요? 아니 오. 어쩐지 왜 안 하던 말씀을 하시나 했어요. 의도치 않았습니다. 이화 소개가 되어버렸네요. 지난 1화에서는 우리의 과거인 10대를 태그했다면 2화에서는 지금 나의 삶을 담은 20대를 태그해볼 예정입니다. 다들 어떠세요? 실례지만 각자 20대 몇 년 차실까요?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20대 1년차 파릇파릇한 새내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몰랐는데 해차를 거듭하고 나니까 다들 방송 욕심이 좀 있으시네요. 방송 욕심이 아무리 있기로서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저는 20대 3개월 차입니다. 저는 바른대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7년 차입니다. 누나
와, 어떡해. 저랑 같은 7년차 아니신가요? 와, 사실은 아니 다들 지금 좀 거짓말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몇 같은데 분 있어요. 그 본인 포함이죠. 네, 저 포함해서 아, 저는 사실 파릇파릇한 새내기가 아닌 음, 아주 죽어나가고 있는 3학년 25살입니다. 괜찮습니다. 청취자분들의 환상을 깨들어서 죄송합니다. 저 사실 27살입니다. 아, 아, 어떡해. 저희 다 그니까. 너무, 음, 네. 네. 네, 저희 이렇게 다 들었다시피 20대이고요. 저희는 나이대가 비슷한데 다른 팀까지 생각하면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국원들 나이대가 진짜 되게 다양해요. 음, 뭐 20살도 있고 20대 중후반까지 다양한 국원들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저희 나이를 혹시 예상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20대인 거는 다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프롤로그에서도 그렇고 1화에서도 그렇고 티를 많이 냈기 때문에 30대로 보진 않으셨겠죠? 네, 안 돼요. 30대로 봤으면 저 어. 정말 집 가서 울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보셨다면 저 화가 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성숙하다는 증거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 20대를 DJ들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20대는 정말 자유, 프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미성년자 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 저는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라면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집 같은 것도 마음대로 계약 못 하잖아요. 그쵸. 뭐 근데 돈이 없긴 한데 10대는 행동 하나하나에 제약이 있는 시기라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한이 너무 많아서 나라는 사람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20대가 되었다는 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고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년이 된 초반인 20대 때 서툴게 시도한 모든 것들이 다 경험이 되고 평생의 취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추구미라고 할까요? 저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생긴 건 확실히 20대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DJ들의 추구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 때 생겨난 추구미. 우리 채콩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구미가 저는 사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람 만나는 거 노는 거 좋아해서 서비스직이 적성에 맞을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해보니까 저는 서비스직은 완전히 상극이라 오히려 일하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가 더 흥미롭고 재밌고 막 더 알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일하기 전까지는 제 전공에 대해서 상업 계열 말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추구미를 찾은 것처럼 살짝 적성도 찾고 전공도 뚜렷하게 찾아버렸어요. 사람이 워낙 좋으시니까 서비스업 하면 막 날아다니실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제가 잘할 줄 알았는데 네, 서비스직을 타고 나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모르는 어떤 이면에 그런 걸 갖고 계셨네요. 그런가 봐요. 다행입니다. 일찍 찾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추구미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바쁘게 사는 뭐 이것저것 많이 도전하고 또 여러 활동들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되게 활발하게 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 추구미인데 저는 좀 다양한 도전을 20대 때 많이 해보고 싶어서 그런 추구미에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대회 활동도 도전하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캠프 같은 거 신청할 거 있으면 무작정 신청해서 최대한 많은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 네, 맞아요. 저는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새로운 사람 하루에 한 명씩 꼭 만나야 되고. 스케줄표를 비어 있으면 무조건 채워 넣고 싶으신. 네, 맞아요. 저는 음. 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부럽다. 하원님은 그럼 어떤 스타일일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알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제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더 굳건하게 깨달은 게 저는 약간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오. 네, 일단 제 추구미는 그거예요. 사람들을 웃게 해주자. 어. 그래서 그 어떤 진로를 잡을까 고민을 여러 가지 맵을 그려놨는데 크게 방송이랑 제가 또 이제 아이들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이랑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격가지를 그려봤어요. 지금은 뭐 방송 일을 제가 딱 처음 발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 뭐 나중에는 이런 아이들
뭐 코미디언 이런 거 여러 가지 테마를 접목시켜가지고 저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유퀴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와. 정말 응원합니다. 진짜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저의 네. 빅픽처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제가 잊지 않을 테니까 저랑 연락 길게 이어가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끊는 건 제 자유예요. 와. 아, 죄송합니다. 오프닝에서 이렇게 20대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하지만 타임태그에 더 솔직 담백한 시간이 있죠. 네, 맞아요. 네, 바로 타임태그의 꽃 타임 배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와.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저는 20대 때 청취자 여러분에게 기대달라고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너무 기대하신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지난 1화 저희가 겪어봤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건 너무 좋았다거나 반대로 아 이건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솔직하게 정리를 좀 털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승부욕이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뜨겁죠? 네,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 때는 우승을 했는데 1화 때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해서 집 가서 정말 우울했고요. 이러면 안 되죠. 네, 나머지 모든 화에 정말 우승자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주 연속 우승자는 좀 없게 좀. 아, 네, 조금 그러니까. 공평한 네, 느낌으로. 우리 다들 웃으면서 퇴근해야죠. 네, 맞아요. 음. 저는 이번 타임 배틀에 정말 열렬히 한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 20대는 자신이 없어요. 왜요? 썰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번 우승자는 채콩님 아니면 세이님한테 양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20대 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은님 없다고 하셔서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세이님이랑 반대로 집에 있지 않으면 저는 힘이 안 나는 스타일이라서. 아, 집돌이시구나. 네, 맞아요. 집순이에요. 네, 죄송해요. 저는 10대 때 썰이 없었어서 사실 지금 저는 많거든요. 20대 때는. 아,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졌다. 채콩님. 아니, 지금 우리 벌써부터 약간의 심리전이 감도는 녹음실인데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네. 네, 제가 타임 배틀이라고 외치면 가보자라고 외쳐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타임 배틀 가보자! 네, 타임 배틀 그러면 순조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땡길까요? 일단은 무작위로 하나 뽑아볼게요. 네. 네. 사실 무작위도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거 뽑을게요. 자, 청춘 이거 누구 겁니까? 청춘 키워드. 저 DJ 세이입니다. 어떤 청춘을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요? 네, DJ 하은님이 제 썰을 방금 뽑아주셨습니다. 제목은 청춘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왜 청춘이냐 하면 제가 최근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올해 1월 달에 홍콩으로 다녀왔는데 일주일 정도를 있다가 왔어요. 근데 그중에 3일은 친언니랑 같이 여행하고 나머지 4일 정도는 저 혼자서 여행을 했는데 그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되게 청춘이라는 단어에 정말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도 보고 길 찾아가고, 혼자 홍콩에 대중교통 타고 막 그러는 과정이 되게 감정적이면서도 뭔가 서정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청춘의 경험이지 않았나 싶어서 20대의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혼자 해외여행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네, 청춘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세이님한테 저 둘 중에 하나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손 가는 거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리턴 투 파라다이스 뽑았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과연 누구실까요? 제 거네요. 아, 하우의 DJ 사연입니다. 하은님 겁니다. 저거 영화 제목 아닌가요? 아, 너무 낭만적입니다. 저도 벌써. 와. 사실 저는 막 그렇게 별 이렇다 할 꼬집어 말할 썰 같은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최근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제가 20대 주제를 받고 제 삶을 좀 반추를 해봤는데 제 삶은 약간 좀 남들보다 조금씩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목표에 도달하는 게 평균적으로 뭐 몇 살이면은 뭐 취업을 하고 몇 살이면은 뭐 운전에 능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남들보다 항상 좀 많이 늦었어요.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남들이 다 20살에 엄청 놀고 술 마시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학생 때 버릇을 못 고치고 좀 자아 실현 같은 걸 되게 못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졸업 즈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아. 그래갖고 남들 다 놀 거 놀고 이제 다 취준할 시기에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다니고 막 부달라에 오고 뭘 하고 이걸 하니까 집에서는 원망 섞인 소리 많이 하시죠. 엄마 아버지가. 그래갖고 남들보다 사실은 제가 지금은 취업이 됐지만 제가 이 썰을 준비할 때는 제가 취준에 허덕이면서 되게 좀 우울해져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달라가 저한테는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활동이냐면 제 인생의 마지막 휴가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와,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좋다. 진짜. 네, 이 부달라를 끝으로 이제 다 노는 건 이제 끝나고 이제 현실로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가 다시 부달라라는 제 마음의 고향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네. 네. 리턴 투 파라다이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낭만있다. 내용은 별거 없고요. 그냥 제목이 그럴싸해서 그냥 포장을 좀 잘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질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승우님 정말 진짜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부달라가 저의 마음의 고향이니까 자주 내려올게요. 최대한. 자주 놀러 오세요. 네네. 맞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분 남았는데 이건 뭐 안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봐도 전데요. 네. 아. 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목은 음. 일단 나는 남들과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다. 저랑 내용이 비슷한. 죄송합니다. 먼저 했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뭐 남들과 다른 20살을 보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이후에 20살은 뭐 20살이라고 하면 거의 알바를 간다거나 대학을 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뭐 12년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우,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졸업하고 3일 뒤에 바로 입사를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와. 타지에 그 20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아. 네, 그 이후로 이제 총 5년 정도 제가 회사에 몸을 담갔는데 25살이라고 하면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 뭐 졸업 유예한 대학생, 군대 전역 이후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아무리 봐도 이런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저랑 어쨌든. 남다르네요. 네, 저와 같은 회사 생활을 25살 이전에 시작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대학교를 오니까. 그래서 저는 3교대, 2교대 뭐 밤낮이 늘 뒤바뀌는 회사에서 5년을 보내면서 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퇴사하자. 퇴사하고 더 공부해서 학교도 졸업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더 올리자였거든요. 와, 근데 진짜 멋있는 것 멋있는데요? 같아요. 계속 근데 이게- 발전하려는 네. 제가 원래 이거를 22살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는데 3년 걸렸거든요. 회사가 아. 너무 아까워서. 맞아요. 아. 저 같아도 그래요. 네. 지금 그래도 27살이지만 대학교 2학년이에요. 20살에는 꼭 대학을 가고 24세는 꼭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번듯한 직장을 또 그 이후에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을 26이지만 새내기가 돼 보니까 그게 정답은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저 남들이 얘기하려고 사는 했는데. 남들이 가는 대로 간다고 그게 딱 정답의 루트가 아니라 뭐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느낌? 맞아, 뭐든 맞아요. 정해져 네.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 누구보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외 활동도 그렇고 되게 잘 즐기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를 보고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뺏겼다. 이기겠다. 아무튼 볼 때마다 제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치콩님하고 저는 이제 완전히 대비가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그쵸. 삶을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치콩님은 진작에 입사를 했었는데 저는 진작에 졸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쵸. 근데 저보다 좀 더 깊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거 되게 놀랍고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되게 감사합니다.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닮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취자의 마음속에 귀 기울일 시간이죠. 응답하라 코너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응답하라 20대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분께서 사연 귀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전에 저는 이 사연 되게 상당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청취자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급 사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우선 타임태그 1화 잘 들었습니다. 10대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나서 잠시 저도 10대로 돌아가 교복을 입고 담요를 두른 채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기세로 변했었어요. 다음 이화에 응답하라는 20대를 한다는 소식에 이 사연은 꼭 제가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라 익명을 빌려 사연을 보내요. 저는 처음 언급했듯이 대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에요. 하지만 저에겐 대학 내내 고민을 안게 한 동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의 스타일, 성격, 제가 이루어낸 성취들을 부러워해서 저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기뻤고, 한편으로는 저의 장점을 바라봐주는 것이 고마워서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빌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좋았던 일은 잠시 동기가 저에게 보냈던 부러움의 눈빛은 하나의 열등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옷을 따라서 입고 제가 입은 옷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고 다음 주에는 비슷한 옷으로 입고 왔어요. 옷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유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유행하는 스타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옷을 넘어서 저의 얼굴을 평가하면서 저를 은근슬쩍 까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내가 얼굴이 부은 것 같아. 딱 어제 같은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은 엥? 너 원래 갸름하진 않았잖아. 라고 받거나 오늘 외모가 별론데?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아니 그럼 화장을 고치든가 성형을 하든가. 라고 투명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처음 저를 보았을 때 저에게 하던 칭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저를 따라하거나 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이런 반응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동기가 종종 제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쉬던 시기에는 괜찮아졌다고 하다가 또 다시 복학을 하니 제게 직접적으로 티를 내곤 합니다. 제게 말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 점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분명히 절더러 한 얘기일 것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이 동기와 수업이 2개나 겹친 상황인데 저는 서서히 멀어지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만약 DJ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와주세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예, 치콩님의 입을 빌려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띵. 진짜 저 읽다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시뻘개졌어요. 어떻게 무서워. 저리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이님?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서히 멀어지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왜 서서히 멀어져야 되죠? 나는 바로 손절하긴 해요. 저는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나 너 싫어.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고 말하는 무서운 스타일이라서 사람들. 왜 서서히 멀어져야 되는지가 약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손절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뜯어보자고요. 일단은 네. 옷을 따라 입는 거에 대한 저희가 좀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옷을 따라 입는다. 왜냐면 너 이거 지적하기도 약간 유치해질 수 있는 맞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거 혹시 다들 아세요? 저 당해봤어요. 저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 최근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네. 네. 제가 옷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돌려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하루는 제가 약간 조금 입고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모레날 제가 또 그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네. 화장실에서 똑같이 입은 놈을 마주쳤어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말요? 화장실에서 딱 멈칫했어요. 정말 그 기분. 와, 정말 진짜 소름이다 근데. 아니 그거는 진짜 근데 네. 막상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이 기분을 몰라요 정말. 맞아. 놈이라고 한 건 사과드리겠습니다만 그러지 마세요. 일단 뭐 유치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물증이 없으니까 사실 맞아요. 심증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너 왜 나 따라했어라고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맞아. 또 그 사람이 나 너 안 따라했는데 뭔 소리야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네. 이런 애들은. 이상해지기 딱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또 넘어가서 나의 한마디에 누군가가 12조 말투로 한다면 어떤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평소에 좀 이제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이제 좀 틱틱거리면서 말하는 제가 당사자라 가지고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근데 하은님은 그런 건 저는 솔직히 정말 못 느꼈고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표정 관리가 일단 안 되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서비스직을 못한 이유가 아. 표정 관리를 못해요. 네, 저는 아. 기분 나쁘고 그러면 바로바로 표정에서 너무 티가 나서 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왜 이러는지 심리가 궁금합니다. 우리 PD님 심리학과인데. 나중에 네, 한번 궁금해요. 네. 붙잡고 나도 이런 물어보자. 사람들 심리가 진짜 궁금해.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근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런 지가 것 그래요. 같아요. 응. 자존감이 그래요. 낮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틱틱대면서라도 뭔가 그걸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근데 싶습니다. 이게 진짜 학교에 이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저도 학교에 늦게 가봤지만도 음. 막 따라하면서 뒤에서 내 욕하고 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가 못나고 지가 자존감이 낮은 거라서 이건 진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신경 쓸 놈들이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막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안 받아야 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든 받게 돼서 사실은 이런 사람 끊어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서서히 말고 그냥 손절을 바로 하는 그냥 게 손절하면 되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생각해봤어요. 제가 먼저 해결책부터 제 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이거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서서히 멀어지는 방법을 왜 고민을 하고 있지? 자기가 네. 마음을 정했으면서 왜 이걸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이분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말 못할 더 상황들이 더 있었겠죠. 여기 다 못 담은 좀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친구들인데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거나 수업이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멀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멀어지는 건 좀 뭐 차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해결책이란 게 없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고 저는 조금 제가 이분을 처음에 이해 못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듯이 사연자분도 이 친구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는 게 어떨까요? 제가 왜 저럴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한번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낮구나. 그래 넌 그런 애구나. 너 지금 많이 좀 쪼들리고 있구나. 너 힘들구나. 이런 식으로 막 걔를 이해하면서 걔가 막 시비를 걸어도 그래 하오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은 나도 마음의 여유가 좋다. 생기고 맞아요. 네. 걔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고 나한테도 마음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 한번 너무 해보셨으면 좋다.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딱 듣자마자 손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이런 이유로 이 사람 손절하고 또 저런 이유로 저 사람 손절하고 하면은 결국엔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대화로 타협해서 그 사람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도 분명히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은 배우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대화를 하면서 타협을 하고 서로 맞춰가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놓아줄 때가 된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대화로 조금 잘 풀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데요? 좋다. 네, 채콩님은 그럼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현역 대학생이신 채콩님의 제가 해결책. 좀 방금 세이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이제 조금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요? 왜냐면 저는 살짝 사람을 끊어내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와, 정말요? 네, 와. 왜냐면 한번, 저는 내적 손절 뭐 그냥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일단은 그 사람이랑 그냥 멀어져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 사람 그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일단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아깝고 그냥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면은 체력이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뭔데?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저는. 근데 대화로 타협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저도 한 3번의 기회를 줘요. 제 그러면 마음속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제 많이 마음속으로 좋네요. 세 번 기회 주고 얘가 얘가 이래도 안 바뀐다. 이래서 이제 계속 끊어내고 그냥 대화를 안 해요. 이제 대화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사람은 말을 해야 아는 거니까. 그쵸. 네, 아무튼 이렇게 채콩님과 하온님 그리고 저의 얘기를 다 하면서 사연도 듣고 DJ들의 해결책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저희 셋 다 모두 사연자분이 부디 저희의 위로와 해결책을 듣고 한시름 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극비리에 제가 탑 시크릿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타임 배틀 최종 우승자
미션 전달지가 도착했는데요. 와. 거의 만장일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기가 힘든데 오늘의 20대 타임 배틀 우승자는요.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채콩님입니다. 우와. 채콩님 축하드려요. 진짜요? 채콩님이 되게 솔직 담백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들 대박. 알아주신 것 같아요. 대박. 청취자분들도 축하합니다. 공감하시지 아, 않을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일 마냥 기쁘네요. 20대 주인공은 우리 채콩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열심히 축하드립니다. 살게요, 진짜. 네, 그리고 세이님도 30대 우승하면 됩니다. 30대 우승,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 타임태그 2화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마무리는 지난 화와 같이 해볼 예정인데 기억나시나요? 당연하죠. 네. 바로 오늘의 해시태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좋아. 20대 해시태그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선 저의 오늘 해시태그는요. 샵 쪼입니다. 쪼. 쪼. 이게 무슨 음. 뜻이냐면 아까 채콩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냥 지 쪼대로 살라 이런 거예요. 맞아. 20대는 정답이 없으니까. 내 말은 그 말이야. 맞아요. 20대 때 뭐 몇 살 때 누가 뭐 한다, 다들 이거 하는데 나까지 막 이거 해야 되나 막 조바심 낼 필요가 없을 것 맞아. 같아가지고 네, 너 쪼대로 살면은 길이 열리게 돼 있다. 좋다. 이런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내주신 채콩님한테 다시 감사드린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가 해볼게요. 음. 제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낭만입니다. 음. 20대 때 가질 수 있는 그 20대 때만의 그런 낭만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회사 그만두고 학교 와서 그런 20대들만의 그런 낭만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 해시태그는 낭만입니다. 저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채콩님은 회사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낭만이란 걸 이제 몸소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쵸. 저는 학교 다닐 그 나이 때는 이게 낭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 입사하고 나니까 이제 이제 그때가 낭만이었구나. 그래서 채콩님의 지금 이 시간 궤적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 살고 계실지도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20대 하니까 해시태그로 표현하자 하면은 저는 해시태그 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들 봄이잖아요. 근데 봄일 때 다들 되게 이 추운 겨울을 끝내고 되게 따뜻하고 예쁜 꽃, 벚꽃 보면서 다들 피크닉 가고 막 구경 가고 소풍 가잖아요. 네. 저는 이 봄이 되게 20대 같은 거예요. 왜냐면 되게 돌아오지 않을 되게 예쁜 시간이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다들 20대들 보고 막 부럽다, 좋은 시간이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봄이 가면은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니까 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예쁜 이 핑크색 같은 느낌의 이 20대를 저는 해시태그 봄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제 또 봄이기도 하고 벚꽃도 예쁘게 피니까 부달라 국원들 다 같이 피크닉 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진짜 가요. 진짜. 네, 해시태그 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따뜻합니다. 네. 네, 이렇게 DJ 세이님까지 오늘 해시태그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DJ들이 생각하는 20대를 알게 된 시간 같아서 너무 새로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저희 2화 20대 편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와 같이 해시태그를 정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이 해시태그가 앞으로 나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20대 해시태그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겐 자유가 될지도, 청춘이 될지도, 혹은 상처일 수도 있겠네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소중한 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이 말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도 청취자 여러분이 타임태그와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3화에 대해서 예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3화는 이제 저희가 그려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타임태그를 10대, 20대 애청자만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편에 나올 연령대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아마 엄청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이쯤 말해도 다 아실 것 같아서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쉬워요. 아쉽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DJ가 쿠키 클로징에 등장하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5월 7일에 여러분들의 곁으로 다시 태그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시간이 약이라는 말, 때로는 잔인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되기까지 세공되는 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가만히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앞에 해시태그를 놓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부산 청년 작당소, 기획 박나온, 구성 권현지, 홍보 문지우, 영상 최인서, 그리고 김채한. 이승훈. 황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임태그 PD 나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청춘창가라는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집대성한 앨범 세븐틴 is Right Here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번 2화의 클로징 곡은 청춘창가입니다. 청춘을 노래하고 청춘의 시간을 모았다는 점에서 타임태그와 결이 맞는 노래인지라 2화 클로징 곡으로 꼭 넣고 싶었습니다. PD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DJ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담긴 진심 어린 노래랍니다. 오늘을 처음 마주한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2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